양정원이다. 형법을 가르쳐. 여기 공포의 대상이 된 교수님이 있습니다. 2분 10초 전 똥머리 학생.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그게 예습을 한다고 했는데 쟁점은? 쟁점은 그러니까 쟁점은? 성폭행이 확실치 않으니까. 확실치 않은 건가? 성폭행이 아닌 건가? 에?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요? 판결문에 유죄인 것 같은데요라고 쓸 건가? 예습을 한다고 했으면 답할 수 있네. 성폭행의 경우 최미영은 성폭행 피해자지만 뇌물수수면 뇌물 공여자로 피의자가 됩니다. 종훈이 가르치는 형법 수업엔 이름이 같은 강솔 B와 강솔 A가 있었고 법원은 뇌물의 내용이 강솔 A. 이익을 저요? 그게 그러니까 돈 주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니까 돈 대신 성행위를 뇌물로. 성행위 자체가 금전적 계산이 가능하다. 법원이 성상품말을 인정했단 말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죄송합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강솔 B. 성행위를 통한 성적 이익 또한 무형적 이익으로 뇌물에 포함된다 판단했습니다. 강솔 A. 법원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근거는? 그건 좀 전에 강솔 B 학생이. 강솔 A. 자네 대답이 듣고 싶은 거네. 매번 털리는 수업이 A한테 야속하지만 뇌물죄가 뭔가? 오늘 그녀의 멘탈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게 뭔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5가지를 말해보지.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자위행위입니다. 자위행. 자위행을 언제부터 형법에서 다뤘지? 조용! 갈기갈기 찢겨나가던 차였습니다. 분만 쉬었다 하지. 그날 오후 학생들은 모의 실험을 보게 됐는데 30분 쉬정합시다. 머리를 부여잡으며 병주가 수업을 멈췄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날 쯤 교수님 쉬는 시간 끝났는데요. 교수님. 로스쿨 교수가 사체로 발견되며 드라마는 시작을 알립니다. 양 검사님. 전직 검사였던 종훈,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추적하는데 정체 모를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발걸음을 옮긴 화장실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충격 뉴스! 서병주 교수님이 그랬대. 서 교수는 죽던 당일 대량의 마약을 흡입했던 것이었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서병주 교수님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나오셨습니다. 협조를 구하기 위해 경찰들이 방문했다만 저희가 여기 온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협조를 구하러 온 줄 알았더니 협박을 하러 오셨네요. 협박이 아니라 왜 협박인지 말해볼 사람.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그 죄가 성립됩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에 공포심을 느낀 사람. 똥머리가 쭈뼛할 정도였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이 안에 범인이 있다 해도 수업 중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종훈이 이들을 쳐냈고 그렇게 수업을 이어가려는데 양정훈 교수님, 당신은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들립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긴급 체포된 종훈. 이후 이어진 신문. 지문이나 알아보니 검사 시절 둘 사이가 꽤 각별했다가 뇌물수수권으로 원수가 됐던데
서병주 씨 때문에 검사까지 그만뒀을 정도니 사 동기 충분하고. 그랬으면 진작에 죽였겠죠. 살해 동기부터 증거까지 모두 그를 가리켰고 노트북은요? 조교 말에 따르면 수업 준비를 노트북으로 하신다던데 학교에도 집에도 없던데요? 분실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자 보스턴행 비행기를 끊으셨던데 그것도 왕복이 아닌 편도로. 도주할 계획까지 짠 듯 보이는데 이 사라진 노트북 대신에 이걸 좀 봐야겠는데 잠금 풀어주시죠. 지문을 대달라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겁니다. 지문이 어떻게 진술 강요? 말만 진술이 아니죠. 강제로 내 지문을 이용하면 위법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내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하죠. 빨리 영장 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 그리고 같은 시각 딴 교수님이 출제하다니요. 양 교수 여기에다가 시험 문제 다 내놨는데요. 구속되면 채점도 못하는데 구속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훈의 처지는 학교 측에서도 난감했었고 학교에서 양 교수는 이미 대역죄인입니다. 풀려나면 어쩌실 건데요?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못 받으면 구속영장 발부됐다는데요. 양 교수 때문에 학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처분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한편 종훈에게 영장이 발부돼 폰을 열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주례동 뺑소니 사건이면 메일 속 보관되었던 주례동 뺑소니 사건. 잠깐만, 거기엔 이 차가 이게 당신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 가까이서 발견됐어요. 때는 종훈과 병주가 검찰에 있던 시절 아이를 치고 간 뺑소니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당신 집으로 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 현장이 있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혹시 아이 치고 도망간 차를 본 적 없는지. 이건 만약인데 차 번호 봤다고 하면 저한테 뭐 해줄 건데요? 차 번호 봤어요? 무슨 이유인지 차 번호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서 검사님, 심신미약 인정받으려고 봤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미약 맞아. 병주가 범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급히 소환된 목격자 만호. 그날 내가 본 거야. 검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 안 나는 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공소시효가 끝난지라 되려 당당한 것과 서 변호사님이 양 검사님 유일한 미제 사건 범인인 거 아셨을 때 충격이 또 얼마나 크셨을까. 나 같아도 배신감에 확 그냥 죽이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넌지시 동기부여까지 오케이, 사동기 나왔네. 검찰에 송치하자고. 그의 발언은 종훈을 범인으로 몰았고 곧장 현장 검증까지 이어지는데 자수한 거야. 양종은 너한테. 양종훈 씨는 순간 서병주 씨에게 살인을 느껴 우발적으로 커피에 을 몽땅 그 털어놔. 순간 일폰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놀라운 말이 들립니다. 서병주 씨의 피폰을 빼앗아 세면대에 버렸습니다. 종훈은 경찰이 놓친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서병주 씨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고 여기 일회용 설탕이 있었어요. 흔하지 않은 포장. 피폰이 아닌 설탕 봉지. 저혈당 증상으로 쓰러진 서병주 씨한테 설탕 탄 커피를 먹인 겁니다. 허나 종훈이 의아했던 한 가지는 그런데 현장엔 없었습니다. 설탕 껍질이 있어야 했는데. 사용했던 설탕 봉지가 사라진 것. 증거 없는 말만 반복될 뿐인데 이 순간 놀라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안경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굴렀다고? 오 형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쓴 안경 좀 확인해봐. 예. 이때 종훈의 시선은 한 명에게 고정되는데 안경을 바꿔 친 사람.
병주의 조카 준이였습니다. 어렸어. 사건 당일 몇 시간 전 종우는 뺑소니 영상에 신경 쓰이던 것이 있었는데 양종입니다. 잠깐만. 내가 다시 준이가 알아버렸어. 양종원이 아는 것도 시간 문제야. 주례동 뺑소니 동영상. 네. 제가 보냈어요. 그 사건 검사셨잖아요. 누군간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 그날 삼촌 여기서 만났구나. 순식간에 용의자는 둘로 나뉘었고 재부검 요청하겠습니다. 종훈의 생각은 이러했죠. 재부검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건 당일 모의 재판 수업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한 두통 증상을 보였고 계단 틈에 코받침이 빠진 걸로 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가능성만 가지고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게 수사입니다. 사건 당시 서병주 씨가 낀 안경엔 코받침 다 있어요. 봐. 이제 할 말 없으시죠? 바뀌었습니다. 그날 서병주 씨는 무태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먹이고 나온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정태로 바꿨었더군요. 병주의 안경테를 눈치채지 못한 건 곧 막상의 이유가 수사망에서 누락됐다는 얘기였고 부검 감정서엔 낸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걸 사진으로 보고 싶은데 부검 감정서에 왜 첨부된 사진이 없는 겁니까? 진짜 없네? 그때 마침 카메라가 뻑이 났다잖아요. 왜 하필 그때? 합리적 의심이 들만도 한데. 그리고 여기서 입이나 쳐. 재부검은 불가합니다. 요청 근거도 부실하지만 이미 매장까지 한 사체를 다시 꺼내면 유족 측 반대가 뻔한데. 반대 안 한다면요? 병주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재부검 해주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건 현장에서 없어진 건 설탕 봉지만이 아니었어요. 준이가 숨긴 악력집을 발견한 지호. 119 통화기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한준이 통화했대요. 계단에서 구른 것도 맞고요. 그럼 정말 준이 형인 건가요? 한편 준희의 상황. 네 숙모는 양종원보다 한준이 널 더 의심하던데 유산놀인 거라고. 재부검 할 건가요? 하면 문제될 거 있나? 양종원이 말하던 그 설탕 봉지도 네가 없앤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 돼 나가고 싶어? 허나 그는 그렇게 못하실 텐데요. 뭐? 공범도 아닌데 한 사건의 피의자가 둘이면 담당 검사 형사가 제일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 피의자로 전환시키면 양 교수님 풀어줘야 될 텐데요. 검찰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고 재부검 해봐야 검사님한테 실익이 없을 거란 말이죠. 도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재부검 해야겠는데요. 아니 안 하고 싶죠 나도. 근데 저 손에 놀아날 순 없잖아요. 한준이에 대해서 싹 다 긁어오세요. 이어서 좀만 참으세요. 이제 나가면 구속은 연장할 겁니다. 재부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사인이 흔들리면 사라진 노트북처럼 여전히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 노트북은 숨긴 게 아니라 분실했다고요? 분실이 아니라 도난당한 겁니다. 노트북은 분실이 아닌 도난이라는 종훈. 잘 생각해보니 사건 당일 영무실에 노트북을 놓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없었습니다. 도난 당한 거 맞네. 그걸 훔쳐간 인간이 교수님이 증거 인멸한 것처럼 궁지로 몰려는. 설탕 봉지, 노트북 같은 이유로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즉 재부검을 서두르란 얘기. 그러죠. 그래야죠 우리 검사님.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묻었던 병주를 수술대에 눕혔고 어떻게 됐습니까? 방으로 가시죠. 네, 이상이 있던가요? 재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1차 부검 때 놓친 게 아니라 누락시킨 거다. 낙상의 기록이 누락됐던 것.
1차 부검이가 여길 그만두고 한국을 떴답니다. 뇌 손상이 왜 누락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더불어 한 가지 갑갑한 사실은 사인 가능성이 하나에서 둘이 됐으니 낙상으로 인한 타격과 설탕을 탔다는 종훈의 증언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시각 학교에선 무슨 일이지? 성적에 관해서 이재기는 안 만다고 했을 텐데. 답안지만 좀 확인하면 안 될까요? 뭐가 부족했는지 알아야 기말고사 때 더 잘 볼 수 있어서요. 시험 이슈로 부원장을 찾은 지호. 그런데 죄송합니다. 숨기려는 저것은 강솔비의 논문이었고 지호는 이것을 찾아보는데 스터디 안 가? 줘 읽어보게. 별거 없어. 강주만 교수님도 읽던데. 우리 다 같이 됐다고요. 왜인지 까칠한 그녀를 뒤로하고 선배, 재부검 결과 때문에 이러시나 본데 구속 사유가 소멸됐으니 구속을 취소해 주셔야죠. 두 사람을 찾아간 종훈. 여기는 왜 왜 화장을 하신 거죠? 땅에 묻은 시신을 부검한다고 다시 끄집어내 헤집어놨으니 더는 땅에 묻기가 재부검 때 유가족으로 참관하셨죠? 그랬어요. 서 교수님 뇌에 정말 출혈 흔적이 있던가요? 즉 낙상으로 인한 데미지를 물은 것인데 막상 보려니까 너무 끔찍해서 실신하는 바람에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순간 끔찍해 실신한 거 맞습니까? 실신한 척한 게 아니라? 척이라뇨. 네 종훈은 지금 무슨 말을... 조작의 여부를 눈치챈 거죠. 실신한 척 쇼롤의 부검이한테 조작할 시간을 줬을 텐데. 며칠 전 아 빨리 좀 오시라니까요. 대체 뭐가 수상하다는 건데? 국가수 원장님 잘 아신다면. 종훈은 강솔 A에게 부탁해 진실을 알아냈었고 실제 서 교수님의 부검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시신 사진이었다더군요. 아니야. 국가수에서 입수한 부검이 통화 녹음인데 조카분 있는 데서 틀어드릴까요? 부검의 전말은 이러했는데 낙상 뇌출혈을 사인으로 만들어 달랬지. 누가 사인을 2개로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유산이 조카에게 넘어가는 것이 서러워 이를 그르쳤던 것. 국가수 측에서 수사 의뢰해서 부검이랑 서명지 마누라 입건데. 허나 준이는 벗어났지만 양 교수님은 종훈은 설탕 봉지를 찾지 못했고 더불어 자넨 공소 취소될 거야. 오늘부로 직위 해제됐다고. 학교 측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죠. 검사는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검사의 본분은 준이의 과거를 살펴봅니다. 법에 따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범죄를 심판하는 삼촌을 존경했던 준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칼을 들었죠. 공정한 저울질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그랬던 삼촌이 뺑소니를 치고 은폐해 죽어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죠. 그때 잡으셨어야죠. 이만호한테 심신미약을 인정했을 때 눈치채셨어야죠. 병주의 타락과 무너진 마음. 진작에 삼촌이 잡혔습니다. 준이는 삼촌을 만났던 당시를 말해줍니다. 자수하시라니까요. 비키야. 살인을 죽여. 자수하시라니까요 지금. 삼촌. 삼촌, 괜찮아요?
삼촌 괜찮으세요? 괜찮아. 머리 부딪힌 것 같은데 병원 안 가봐도 되냐고요? 그때 삼촌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했어요. 복잡한 머리를 붙잡고 방으로 돌아온 종훈. 그 순간 노트북에서 메일을 읽었고 종훈의 파일을 열어보는데 잠시 과거로 가봅니다. 교수님께서 하버드 로스쿨 연수 시절 로리뷰에 게재한 논문을 사실상 통째로 번역한 수준입니다. 몇 년 전 병주의 논문을 베껴 부정 입학한 강솔비. 우선 제가 강솔비 학생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아니요. 제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병주의 판단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얘기를 해보는 것이었는데 앉아라. 허나 학부형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병주와 연인이었던 혜경이었죠. 혜경이 네 딸이. 병주 씨 버리고 선택한 그 인간이 사실 실패하고 포기했을 때 난 얘 판사 만드는데 목숨 걸었어. 내가 병주 씨 거 베끼라고 했어. 혜경아. 문제 삼지 마. 그럼 얘 인생은 물론 내 목숨도 끝장이야. 내가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지. 어쩌다 네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부정 입학은 변할 수 있었고 다시 현재 너무 문제 삼은. 누가 문제 삼아? 저작권 위반 친고죄야. 서병주 당사자가 죽은 마당에 양 교수가 알고 있잖아. 살인자 말을 누가 믿는다고. 논문 얘기가 불거질 쯤 설탕. 양 교수 말대로 거기 있었어. 놀라운 얘기가 들립니다. 말해. 양 교수가 아니면 누군데? B는 말없이 핸드폰을 건넸고 연관 검색어 필폰. 며칠 뒤 종훈. 교수님, 혹시 찢어지긴 했는데 사건 현장의 설탕 봉지랑 같은 걸까요? 준이는 그를 돕기로 했고 우연히 설탕 봉지를 주운 것인데 종류는 같은데 어디서 났나? 그 출처가 바로 강솔비가 쓰고 버린 설탕 봉지를 준이가 본 것이었죠. 이제 준이 쪽도 강솔비를 의심하고 처음에 설탕은 바닥에 있었고 커피에 탄 이후에는 껍질은 테이블 위에 있었다. 퍼즐 조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떨어뜨렸을까? 오늘은 이만하지. 노트북부터 찾아야겠어. 노트북을 훔친 범인에게서 연락이 온 종훈. 엄마! 그리고 이 순간 범인이 얼굴을 보입니다. 원장님. 그날 설탕 내가 가져왔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던 병주.
전 달달한 걸 좋아해서. 논문 때문에 오신 거면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네요. 이때 부인과 따님의 잘못된 선 부원장님이 막으셨어야죠. 따님이 제 논문을 베껴 공모전에 내 상을 타 그걸 로스쿨 입학에 활용했습니다. 주만의 가족관계가 드러나는데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애경이가 결혼을 후회할 만했네. 엄마가 시켜도 따님이 안 했으면 됐습니다. 부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따님이 법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 병주는 도를 넘으며 부원장을 비난했고 양 교수, 내가 전화 다시 한다는 걸 깜빡했네. 감정들이 솟구치던 그때 저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주겠습니다. 서병주 교수. 드디어 날 찾으셨네요. 내가 주겠습니다. 설탕 봉지를 없앤 것도 노트북을 훔친 것도 다 내가 한 짓입니다. 이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종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에서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검사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제 노트북을 제출합니다. 포렌식, 지문치치, 위치 추적, 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죠. 종우는 노트북을 증거로 제출하고 예정이 없던 증인을 참석시키는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증인으로 온 주만.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과연 주만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법정에 선 것일까요? 제가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아빠. 그만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룬 드라마 로스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작품은 로스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존경받던 교수 종훈이 난데없이 용의자로 지목되며 충격을 선사했으나 당신은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내 예리한 추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로스쿨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반전들 덕에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한답니다. 로스쿨의 최대 장점이라면 첫째, 오로지 대사로 몰아붙이는 몰입감. 둘째, 법학 지식을 통해 펼쳐지는 경찰과의 승부. 셋째, 동시에 모든 것을 비껴쳐내는 반전까지. 그날 설탕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 세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 흥미롭게 스토리를 풀어낸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훈 중심으로 로스쿨 1회에서 6화를 풀어낸 것인데요. 본편엔 정훈의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 역시 진행되니 고정 댓글을 통해 본편 역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정훈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 확인해 보시죠.